남의 연애 이야기, 방구석 집사들의 맞춤 진단.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호시절 연애 발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희에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사연이 하나 들어왔고 그 사연을 공표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허가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사연이 하나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오늘이 이 날이 이제 취향의 기쁨의 저자 권예슬 작가님과 함께 그 대담 방송 진행한 날인데, 작가님이 마침 또 시간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또 특별히 여성의 시선을 가지고 사연을 함께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됐어요. 네, 권예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예슬입니다. 저희가 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네. 사연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는데, 조세프님 오늘 어떻게 사연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저희가 사실 몇 개의 사연을 여지껏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네. 허락을 공식적으로 해주신 분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 안에 애청자라는 그 커밍아웃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되게 낯선 지금 상황입니다. 네. 더 긴장되고. 잘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때 잘해야 돼. 네. 너무 자, 떨리네요. 호우 시절 공식 인스타그램 DM으로 들어와 있는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의 찐팬인 30대 미혼 싱글 여자입니다. 저의 고민이 많은 분들과 그리고 멋진 두 분의 DJ님들도, 이게 제가 한 멘트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두 분의 DJ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작은 조언까지 기대해 보며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고민은 제가 소개팅에 무척 취약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3번 만나면 만남을 이어갈지 그만둘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3번 만에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호감이 간다고 느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호감이 있다가도 3번째 만남에선 항상 결정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연은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30대 후반부로 접어드는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팅이 어려운 30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오늘 소개팅이라고 하는 이 특정 장르에 특화된 사연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 시선을 저희가 교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여성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지금 여성분이세요.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조시프님은? 되게 공감이 가고요. 네. 제가 여기서 소개팅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너무 비루한 제 모습이 다시 그 실례지만 부끄러워지네요. 네, 조세프님은 살면서 소개팅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라면 네, 어느 굉장히 정도? 많이 한 20번? 20번이요? 한 것 같은데. 꽤 많이. 나이가 나이니까 네. 한 20번 했을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소개팅으로 연애까지 연결된 경험이 있었나요? 한 번이요. 한 번이요? 네. 어쨌든 있는 거네요. 그래도 경험이. 짧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연애를 할 정도에, 그러니까 그러면 네, 네, 그분은 예를 들면 그 연애했던 그분은 몇 번 정도 만나시고 연애로까지 연결됐던 거예요? 그 짧은 연애가? 한 5번? 5번. 그러니까 저는 네. 그 3번이라는 그 국룰이라고 하죠. 일종의. 보통, 그렇죠. 3번이면 마음을 표해야 한다. 네. 뭐 5번 만나는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자신이 그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아, 3번을 네. 만났는데 네. 당신은 호감은 가는데 네. 혹은 궁금하긴 하는데 네. 아직 연애 감정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상대방한테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 당신 선택해라. 음. 나는 근데 이 정도 왔다. 네. 나는 그 에너지가 이 정도인데 네. 나는 시동이 늦게 걸리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을 지금 더 만나보고는 싶다. 이 정도의 멘트를 해서 그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연애라는 건 결국은 관계인데 네. 이 둘의 관계잖아요. 우선은. 근데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건 네. 이게 뭐 룰이 있다, 뭐
다 뭐 하는 건 사실 다 의미 없어요. 자동차를 사도 내가 사는 거지. 네. 남의 의견을 듣다 보면 뭐 아반떼가 결국은 그랜저를 사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제네시스를 사야 되고. 네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예산에 맞춰서 네. 내 어떤 범위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템포, 저는 관계에서 템포가 되게 중요한데 네. 자기가 생각하는 박자를 놓쳐가면서 음. 다른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다. 다만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방은 네. 나를 더 좋아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으니 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주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네. 이거를 그렇지 않고 그냥 소개팅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일방적으로 팍 상상하기 시작하면 네. 상승이든 하강이든 간에 되게 일방적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관계가 아니라 단차가 막 발생하죠. 서로 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데미지를 더 많이 주지 않나. 그게 누구든 간에. 네. 예. 뭐 한 3번 정도가 됐을 때 감정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나는 아직 별 감정이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쁘게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취향의 기쁨이라는 이 책의 주제 의식과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왠지 그러네요, 권 작가님도 진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취향의 기쁨의 부제가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너무 영업사원 같은가요? 권 작가님은 아니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 사연. 네, 저도 사실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요. 아, 소개팅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3번 만에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그 국룰에 굉장히 압박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솔직히 이제 3번 만에 사람의 호감을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대부분. 네. 근데 어쨌든 그 3번째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 분위기가 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저도 조쿠나 셰프님의 네. 의견에 되게 또 공감을 하는 게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쨌든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상대방도 알 테고 그 뭐 3번 만에 뭐 이렇게 결정이 난다라는 그쵸. 거에 네. 대해서 이미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네. 그거를 이제 입 밖에 꺼내면서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괜찮으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네. 그렇죠. 네,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아닌 거니까. 원우 씨는 소개팅 몇 번 해봤어요? 저요? 저는 소개팅 주로 헌팅만 했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모욕으로 성립될 수 있어요. 지금 사냥꾼이야. 저랑 같이 판리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방송 중 녹음된 내용으로 심한 모욕감을 줘. 아니 왜 헌팅? 참을 수 없다고. 헌팅 경험은 한 번도 없고요. 소개팅은 한 5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3번의 이 국룰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건지도 저는 몰랐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 즉 나이가 조금씩 더 들수록 네. 이 국룰이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맞아요. 서로 시간이 없다는 관념이 있으니까. 근데 네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쵸. 그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죠. 이게 삶의 모순인데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서로가 빨리 지금 캐치해야 한다. 네. 오히려 그 30대 이렇게 아까 뭐 미혼이라고 밝히신 걸 네네.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네. 되게 중요한 삶의 배우자를 찾는데 오히려 나의 기회를 여러 가지 관념들 속에서 네. 한계를 오히려 딱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좀 용기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소개팅을 한 번만 해서도 사실 한 번 만나서도 한 2-3시간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때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2번, 3번의 만남이라는 거는 마치 이런 거죠. 애초에 정말로 서로 느낌이 없으면 그 두 사람 간의 관계 그 케미스트리가 제로면 거기다가는 막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정답이 계속 0인 거예요. 근데 1이라도 좋으니까 조그마한 숫자만이라도 그 어떤 스파크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2번, 3번이 그래도 연결되면서 그 숫자가 좀 증폭될 여지는 있는 거죠.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게 본인이 0인지 1인지를 일단 되게 많이 살펴봐야 되고 제가 이제 권 작가님하고 같이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20, 20대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도 무너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소개팅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롤이 좀 다르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먼저 좀 더 그 제안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제안하는 입장과 제안을 받거나 혹은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성들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왜냐면 나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호감을 표시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라고 했을 때 조셰프님과 권 작가님은 그런 남들의 그런 이야기와 뭐 일종의 통념이 뭐가 중요하냐 호감이 있으면 여성들도 먼저 얘기를 하셔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 여성분께도 얘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듣기에도. 네. 권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남자가 먼저 연락을 좀 하는 게 좀 더 스탠다드하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이상한 통념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결코 정답은 아니지만 네. 여성 입장에서는 그런 룰이 좀 이렇게 속박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쵸. 그러면 어떤 타입이세요? 저는 제가 먼저 하는 타입이기는 해서 와. 네, 예전에 소개팅 했던 기억을 살려보면 네.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수길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남성분께서. 근데 네. 저는 가로수길이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소개팅을 많이 하는 소개팅 성지. 네네 그런 누구나 얘기도- 좀 안 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네. 소개팅 아니야라고 바라보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네. 저는 가로수길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태원으로 가자라고 아. 해서 이태원에 되게 그때 당시 경리단길 엄청 힙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자라고 제가 먼저 네. 제안을 하고 아예 장소도 막 이렇게 제안을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했었거든요. 매우 좋죠. 왜냐면 장소를 선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그냥 권 작가님 나오신 김에 뽕을 네. 한번 뽑죠. 네. 되게 굉장히 경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뽕을 뽑다니요. 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작가님 생각할 때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개팅을 할 때 뭐 네. 여러 가지 고민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 밥을 먹는 게 좋다, 차를 마시는 게 편하다. 네, 네. 혹은 또 남자가 전화를 해야 된다, 혹은 문자를 보내야 한다, 맞아. 혹은 카톡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너무 많은 대화 아니면 거의 없는 대화. 그렇죠. 뭐 이런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는 게 예의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카톡이 딱 뜨면 나를 이미 확인해 봤겠네라고 이제 딱 먼저 이제 약 저하게 어렵다. 되는 그쵸. 그런 네네.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권 작가님이 생각할 때 네. 여성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권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네. 소개팅을 해서 보통 남자들이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네, 네. 그때 어떻게 연락 오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전화, 문자, 카톡 이렇게 보면 뭐 텔레그램이나 DM으로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화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네. 전화를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이 텍스트가 훨씬 더 편하고 네, 네. 실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저는 카톡이 오는 게 가장 네. 편하고 네. 서로 사진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네. 카톡으로 네. 카톡이 좋다. 프사를 볼 수가 있으니까 아하. 네, 네. 서로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정직한. 네. 아까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권 네. 작가님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네. 의견을 내시기도 하고 아까 그분하고는 잘 되셨나요? 소개팅에서? 그때 당시 잘 됐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내가 장소를 가로수길로 제안했는데 나의 의견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태원으로 틀었지만 그거에 네. 대해서 조셰프님이 얘기한 대로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한 그 루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저는 보면? 그 오히려 네. 이걸 고르는 작업이 네네. 사실 잘 모르고 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개를 그쵸. 받았지만 맞아요. 네. 남자가 그런 걸 해야 하는 관례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것저것을 막 여러 초이스를 네. 막 던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음. 잘 모르는데 뭐가 좋으세요? 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자분이 먼저 좋아하는 걸 얘기해 주신다거나 맞아. 그러면 너무 센스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네. 만약 그 여성분이 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태원에 가고 싶고 이태원 중에서도 뭐 옵션 1, 2, 3 이렇게 정도를 가고 싶다. 그래서 네. 어차피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계기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사실 그 소개팅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장소 가고 싶었던 장소에 갈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완전 그날 하루를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여성분 입장에서도 좀 더 아예 만남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의견을 자주 피력하시는 방향으로 시작을 하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3번 만나고 나서 그 무렵이 됐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도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근데 좋은 사실 이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메시지 네네. 내용 자체보다 어떻게 전달할 거냐가 네. 되게 중요한데 음. 다시 사연으로 좀 돌아가 생각해 보면 네. 그 여성분이 진짜 지금 현재의 관례에서는 네. 보통 남자들이 먼저 감정을 표현하거나 네. 그걸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더 많잖아요. 여성분들이.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시고 원하지 않는데 막 남자들이 막 들이대면 네네. 그것도 되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혹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방법들을 저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권 작가님처럼 딱 먼저 이렇게 진취적으로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긴 하죠. 그런 포지션이 있을 때는 또 성향이 있을 때는 남자분이 3번 만에 막 엄청 들이대고 막 고백을 하면서 네. 현재의 상태를 막 강요하면 사실 자신의 마음을 그때 드러낼 수 있는 회신의 메시지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에 그렇지만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 감정의 상태가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나아갈지 뭐 이렇게 열어둘 수 네네. 있는 부분을 깔아둬야 알려줘야 그게 전 매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더 억측을 혼자 나가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요새는 30대 아까 후반이라고 사연 보내신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도 다 30대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관례랄까 고정관념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 20대 그 젊은 세대에는 또 그런 룰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런 같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 무너진다고 하는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절대 부정적인 뉘앙스가 우리랑 아닌 다른 게 룰로 그렇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표현하고 여성들도 그거랑 똑같이 정말 표현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먼저 뭐 또 표현하기도 하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일종의 트렌드랄까 그렇죠.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방향성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만약에 연애나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다양한 루트로 많은 만남을 갖는 거 그게 꼭 소개팅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을 만남으로써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거지 않을까 싶어요. 원 작가님 오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실제로 결국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네.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연애는 누군가를 궁금해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를 물어보는 거를 스스로에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많이 하시면 할수록 네. 더욱더 스스로에 대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공감돼요.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저희가 나름대로의 미션을 드릴게요. 소개팅도 좋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적극적인 감정 표현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 뒤로 사연 보내신 분의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또 컨텐츠를 삼을게요. 저희가 미션까지 드리나요? 네. 저희가 뭔데요? 아니, 그래도 저희 아까 멋진 DJ라고 해주셨는데 이 진짜 정도 이렇게 청취자를 한 명 또 있습니다. 씁쓸한 끝맛을 남기면서 오늘의 연애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사연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건 또 제가 어떤 또 다른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그 무물보라고 하죠. 우리 권 작가님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따온 질문인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매너 있게 일침하는 법. 이런 거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되게 좀 그 꿀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조쿠나 셰프님은 무례한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일하면서. 저보다 더 무례할까요? 본인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이 겸허함. 자기 자신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권 작가님한테 먼저 듣고 싶긴 해요. 먼저 듣고 대답을 해볼게요.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조 셰프님은 무례하진 않으셨어요? 그 업무 현장에서. 진짜 궁금하다 진짜 이거. 말씀해 보세요. 네. 딱히 네 그런 기억은 없어요. 무례하진 않았다. 네. 하지만 강단이 있었다. 무례하다? 네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너무 오래전 제가 너무 쳐다봤어요. 지금 너무 세게 강단 있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무례한 사람에게 매너 있게 일침을 가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을 내려놓고 건조하게 말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건조하게. 네. 굉장히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 조금 상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 그냥 편하게 그냥 정말 물 흐르듯이 지금 하신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 불편했다. 라고 감정을 설명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저랑 아주 동일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게 아이스피치인데 자신의 감정이 어땠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네.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체면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걸. 음. 근데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의 어떤 그 메시지보다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건강하지 못한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어떤 기분 나쁜 부분이 있으면 네. 제 상태를 이야기해서 노티스를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네.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아. 더 이상 넘어오면 난 당신이랑 손절입니다. 네네네. 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노티스를 주고 끊는 것과 네. 그렇지 않고 끊는 거는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네. 뭐 자존감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 이 아이스피치를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네. 당신의 그 말로 인해서 어떻다라는 걸 고지하는 게 오. 좀 성숙한 대화법의 하나인 것 같은데 예슬 씨 제가 이 얘기를 왠지 예슬 씨가 할 것 같았어요. 아 정말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왠지 그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와. 네, 그래서 한수 앞을 내다보. 네. 와. 그래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야, 정말 네. 그 또 네. 사회생활 짬에서 나오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 그렇죠. 무시할 수 없네요. 근데 정말 무시할 수 없네요. 짬바. 네, 아주 또 간이 사연으로 하나 좋은 콘텐츠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원우 씨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요? 네. 저는 생각해봤는데 전 두 분의 대답처럼 그렇게 막 수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일침이랄까 꼭 어떤 말로 상처를 주면 또 다른 화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초간 그 사람을 그냥 쳐다보세요. 되게 좋죠. 왜 저를 여기 쳐다보시죠? 3초가 생각보다 깁니다. 권작가님. 맞아요. 3초 동안 이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얘 뭐야? 라는 생각을 하는 전 그 정도의 그냥 압박을 가하는 거로만 일단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괜찮다. 합쳐도 되겠다. 네. 3초를 쳐다보고 그렇죠. 이야기하면 그럼 뭐 100%죠. 네, 정확하게 네, 메시지가 그러면 갈 아주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듣기가 좀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네. 살면서 우리가 무례한 사람을 정말 의외로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만의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때로는 아픔도 슬픔도 있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